요새 총선이었잖아요, 우리. 정치 관련주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게 네. 정치인 관련주. 이게 진짜 사실 그거죠. 도박 같은 거죠. 도박 같은 거죠. 이 사람이 되면 어허. 이게 오른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잘 먹고 잘 잘 사는 사는 부부입니다. 오늘의 책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대해서 네, 얘기를 해볼게요. 좋아요.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? 약간 소설처럼 얘기가 진행이 돼요. 네. 주인공이 길에서 어느 한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에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그 사업을 키웠고 망하는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까지 다 녹여서 얘기를 하겠죠. 그걸 그 노인한테 전달하면서 동시에 독자들한테도 이 사람이 뭘 잘못했구나, 뭘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. 여기 책 제목이 부자의 그릇이잖아요. 여기서 나오는 그릇은 무슨 의미, 어떤 뜻일까요? 결국 그러니까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책을 읽어보시면 네.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시겠지만 그 사람의 부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, 이 사람이 돈을 얼만큼 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가, 능력들?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면 이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나 스스로가 부자의 그릇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, 지금. 현재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? 이런 것들을 각자만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에 네, 대해서 좋아요.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네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그릇의 크기를 정해야 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의 돈을 운용해 받는가가 기준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2천만 원까지 모아봤다, 1,000만 원 모아봤다, 아니 100만 원 모아봤다라고 하면은 딱 그 정도가 내 돈의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요.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릇의 크기는 내가 내가 모아본 금액. 금액. 내가 모아본 금액 정도가 적절하다. 그럼 순수하게 모은 돈만으로만 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느냐? 대출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투자 상품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일으켰고 아니면 뭔가 레버리지를 해봤다고 하면은 그것도 저의 크기라고 생각해요. 빚을 낼 수 있는 능력도 결국 그걸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잖아요. 대출이라는 것도 신용으로 이제 미리 돈을 받아서 내가 이걸 갚을게요라고 인정받는 거잖아요. 인정받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대출의 크기가 내가 만약에 2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는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믿고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저는 그게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요. 그것도 내가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돈이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책에서 얘기하는 네. 표준인 것 같아요. 책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상대와 나와의 신용 이런 것들이 부자의 그릇에 다 영향이 된다 이러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직접 운영하고 불리고 관리하는 그 능력치, 경험들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음.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저는 조금 책이랑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어요. 책에서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리고 사업에 활용하고 또 다른 돈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들, 그 돈을 운영해본 과정들이 나는 부자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, 그래서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내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매달 받는 그 월급들이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의 양이다.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다. 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지금 저희 30대 초반? 사회초년생 조금 넘어가는 연봉? 시즌? 그분들의 월급이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300 정도라고 하면 매달 300을 번다고 하면 나는 그 한 달에 300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9억이죠? 월급이 200에서 300이라고 하면 네. 그러면 1년이면 한 3,600, 2,400 정도잖아요. 그죠? 네. 12개월 해갖고 한 달에 2,400에서 3,600 정도 하죠? 네. 그러면 1년에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얼마가 필요한가? 라고 봤을 때 1년 평균 수익률이 한 4%, 5% 정도 하면은 좀 잘했다고 하거든요. 시장 평균 수익률이 거의 그 정도 해요. 3%, 4%, 뭐 잘 내면 5% 이런 정도 하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2,400에서 3,600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은 9억에서 10억 정도다. 그러면 내가 통장에 9억에서 10억 정도 있는데 이걸 내가 5%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에 투자를 하면
매달 300에서 250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. 바로 그 말이죠. 아. 그래서 내 몸의 가치는 아.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현금 흐름의 가치는 그 9억에서 10억으로 환산할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다.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. 회사 그 월급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. 파이어족이 진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. 저는 소신은 그렇습니다. 소신 발언이었습니다. 소신 발언. 음, 내가 지금 그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국 그게 나의 돈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한 달에 2, 거군요. 300씩 내가 컨트롤해서 지금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소비도 하고 내 직업은 지켜고 또 승진을 하면 또 몸값이 올라가고 이런.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쵸. 내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그릇의 크기는 나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. 네, 재밌는 관점이에요. 음. 저는 이제 이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릇의 크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이게 그릇의 크기는 영원히 고정적이진 않은 거. 이게 여러 번 실패를 과정을 통해서 커지기도 하고, 이제 아예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사람, 시도조차 안 하면 그냥 작은 차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. 결국엔 내 그릇만큼의 돈이 모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그릇의 크기를 계속 실패와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된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책을 읽으면서. 여기서 얘기하는 그릇이 사실 내 경험이랑 능력이잖아요. 맞아요.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, 이걸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느냐, 지켜낼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이니까. 마이너스로 가는 건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. 경험은 쌓이면 쌓였지 사라지진 않으니까. 실패하더라도 실패도 경험이니까 실패도 내 그릇을 키우는 좋은 그 양분이 된다. 저희는 이제 다른 코너에서 진짜 투자를 도전해 볼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때 투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. 실패할 수 있죠.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그릇은 커진다. 맞나요? 맞아요. 저의 부자의 그릇은 커지고 있는 건가요? 커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물론 투자를 실제로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그 경험들을 내 양분으로 삼으려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. 왜 떨어졌는가? 왜 내가 이 타이밍에 샀으면 안 됐는가를 알고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그게 양분이 되지. 에이 떨어졌네. 이제 안 해. 아니면은 살 때 이거 이름 너무 예쁜데? 이거 이렇게 사면 그건 안 된다. 그건 양분이 안 된다. 양분이 실패해도. 안 되는구나. 아 요새 총선이었잖아요, 우리. 근데 이제 총선 보니까 재밌지. 총선 되고 나서 비즈니스 경제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무슨 누구 이제 대권 주자라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윤석열 주, 이재명 주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. 그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치 관련주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게. 네. 정치인 관련주. 맞아요. 정치인 관련주는 이게 진짜 사실 그거죠. 도박 같은 거죠. 도박 같은 거죠. 이 사람이 되면 어허. 이게 오른다. 응. 인데 만약에 그 후보의 공약이 친환경이다, 뭐 자동차에 투자하겠다, 반도체를 키우겠다 이런 공약이면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해볼 수 있어요. 그거는 베팅을 하는 거니까 투자죠. 아하. 근거가 있잖아. 네. 이 사람이 여길 밀어주니까.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관련주는 누구의 친척이다. 누구의 가족이다. 누구의 동생이 그 회사를 운영한다. 누구 동생이 뭐 빵집을 차린다. 여러분 그 빵집에 투자하고 이런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된다. 도박이다. 말도 안 되죠. 근데도 그 짧은 단타로 치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나요? 있죠. 있긴 있죠. 누군간 돈을 버니까 그런 게 계속 성행하는 건데 아. 그건 알아야 돼요. 버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. 맞아. 그 손해가 이제 우리 우리의 같이 가능성이 높죠. 개미 투자. 맞아요. 우린 너무 늦어. 소식이 늦어. 우리가 알아면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네. 알고 아무튼 있는 거니까. 하여튼 하지 마십시오. 이런 건 그릇의 크기엔 도움이 안 된다. 전혀 도움이 안 된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가 정의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네.